아빠가 출장 가면 새엄마가 또 약을 줄 거예요. 저 좀 구해주세요. 어린 딸이 귓가에 속삭인 말에 민주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상황을 지켜보기로 결심했다. 민준이 재혼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첫 아내 지은이 출산 중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 상처는 민준에게 깊은 흉터로 남았다. 홀로 남겨진 그는 운명처럼 그녀를 만났고 삶이 바뀌었다. 혜진은 젊고 아름다웠으며 겉으로 보기에 진지하고 부유하지만 정서적으로 황폐해진 호라비인 민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혜진은 자신의 본 모습을 철저히 숨긴 채 민준과 그의 재산을 교묘하게 조종하고 있었다. 곧 그녀의 숨겨진 의도가 사소한 부분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집안은 이상한 긴장감으로 채워졌다. 그날은 평소처럼 시작되었지만 피할 수 없는 폭풍 전야처럼 공기 중에 긴장이 감돌았다. 여보, 카드 한도가 다 찼나 봐요. 혜진이 침실 문가에 서서 부드럽게 말하며 민준의 어깨를 감쌌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우아해 보였지만 살짝 지은 미소 뒤에는 더 큰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민준은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끄덕이며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러고는 그녀의 목에 입을 맞췄다. 걱정 마. 내가 해결해 놓을게. 그가 담담하고 익숙하게 말했다. 혜진은 고양이처럼 몸을 늘어뜨렸다. 민준의 시선이 그녀의 매끄러운 머릿결과 날씬한 몸매에 머물렀다. 그는 자신의 생각이 혜진에게 쏠리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혜진은 그를 다루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가 스스로를 필요하고 중요하며 강한 존재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가운을 걸치고 침실을 나섰다. 복도를 지나 부엌으로 향하며 오늘 하루가 얼마나 긴장될지 미처 깨닫지 못했다. 식탁에는 이미 지아가 앉아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어두웠고 눈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지아는 새엄마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그녀와의 모든 접촉을 피하려 했다. 좋은 아침. 혜진이 상냥한 척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지아는 시선을 돌렸다. 혜진은 한숨을 내쉬며 아내이자 엄마의 역할을 연기했다. 사실 그녀는 속으로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 혐오감은 명백했다. 그녀는 자신의 의도만큼이나 인위적인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다. 또 뭐가 불만이니? 그녀가 아이에게 다가가며 물었다. 목소리에는 어이없다는 듯한 도전적인 어조가 섞여 있었다. 지아는 말대꾸하고 싶지 않았지만 혜진이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일어난 모든 이상한 일들을 잊을 수 없었다. 아빠 민주는 눈이 멀어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지아는 아무리 노력해도 새엄마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반감이 아니라 본능적인 예감이라는 것을 아빠에게 설명할 적절한 단어를 찾을 수 없었다. 지아는 재빨리 자신의 방으로 가서 문을 닫아버렸다. 혜진은 부엌에 남아 커피잔을 들고 고개를 저었다. 쟤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그녀는 숨겨둔 아기를 담아 혼잣말을 했다. 잠시 후 민준이 출근 준비를 마치고 내려왔다. 그는 식탁으로 다가와 급히 자리에 앉아 시계를 보았다. 시간이 없군. 민준이 아침 식사에 집중하며 중얼거렸다. 아침이면 그는 항상 서둘렀다. 회사 일, 가장으로서의 의무, 이 모든 것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아내의 기분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바빴다. 식사를 마치고 한결 여유로워진 그는 지아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을 알아차렸다. 지아, 서둘러. 학교 데려다 줘야 해. 그가 소리쳤다. 자신의 말이 다급하게 혹은 짜증스럽게 들릴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최근 딸과의 관계는 점점 더 서먹해지고 있었다. 혜진은 이런 순간들이 새로운 가족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 여기며 묵인했다. 지아가 곧 가방을 들고 방에서 나왔다.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아빠와 논쟁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전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하고 공허해 보이는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준비됐어요, 아빠. 지아가 잠시 아빠의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민주는 급히 일어나 부엌을 나서 문으로 향했다. 그는 혜진을 돌아보았지만 한마디도 건네지 못했다. 혜진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머리를 정돈하며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뺨에 입을 맞추고 속삭였다.
나 보고 싶을 거지. 그는 혜진의 눈을 보지 않고 쓴 웃음을 지었지만 내면으로는 하루가 다르게 확신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다. 물론이지. 그는 짧고 건조하게 대답했다. 그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커져가는 내면의 긴장감을 안고 집을 나섰다. 혜진은 집에 남아 그를 지켜보았지만 그녀의 생각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와 함께 있지 않았다. 매일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곧 남편의 돈으로 사는 삶 이상의 것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확신을 느꼈다. 민주는 지아를 학교에 내려주고 서둘러 작별 포옹을 한 뒤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업무로 바빴고 딸과 시간을 보내는 일이 드물었다. 집안에서 지아의 시간은 점점 더 혜진이 차지하게 되었다. 혜진의 계획과 보살핌은 지아가 아빠와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더 많은 학원과 과외 활동으로 채워지는 데 맞춰져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아에게는 낯설고 불필요한 것들이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방, 혼자만의 생각, 그리고 방과 후의 고독뿐이었다. 그날도 혜진이 지아를 데리러 왔다. 아이는 그녀에게서 단 한마디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침묵 속에 차를 타고 이동했다. 차는 거리를 미끄러지듯 달렸고 라디오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지아에게 차창 밖의 세상은 딴 세상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집에 있는 것이 날이 갈수록 힘들었다. 혜진은 엄마가 아니었다. 그녀의 관심은 진심이 아니었고 지아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혜진이 백미러를 통해 지아를 쳐다보았다. 얼굴에 띈 미소는 긴장되고 부자연스러웠다. 왜 우리는 서로 친해지지 못하는 걸까? 그녀가 대화를 시도하며 물었다. 지아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응시했다. 가슴 속에서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대답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지만 또다시 말다툼을 시작하고 싶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혜진이 점점 더 강압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았다. 대답 좀 해주면 안 되니? 혜진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난 널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데. 지아는 한숨을 쉬며 마침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가 가능한 한 집에 늦게 들어오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거겠죠. 지아가 차갑게 말했다. 얘야. 혜진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냉정함을 되찾았다. 이건 다 널 위해서야. 아빠가 널 자랑스러워하길 바라잖아. 그러려면 견문을 넓히고 여러 분야에서 성공해야 해. 네. 지아가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혜진은 솟구치는 짜증을 억누르려 애썼다. 그녀의 얼굴에 다시 인위적인 미소가 떠올랐다. 아빠가 일 때문에 바쁘신 거 알잖아. 그녀는 불쾌감을 숨기려 하지도 않고 말했다. 넌 똑똑한 아이야, 지아. 내가 하는 모든 건 내 발전을 위해서라고. 지아는 한숨을 쉬며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왜 학교에서 아빠가 아니라 아줌마가 데리러 와요? 그녀는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혜진이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느끼길 바라며 물었다. 혜진은 거칠게 라디오 볼륨을 높였다. 아이의 노골적인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늘 그렇듯 무시하기로 했다. 내부의 긴장은 거의 손에 잡힐 듯 팽팽해졌다. 지아는 이 집에 자신과 자신의 의견을 위한 자리는 없다는 것을 매일 느끼고 있었다. 차가 집 앞에 멈췄다. 혜진은 움직이지 않고 주차 브레이크만 걸었다. 아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차갑게 말했다. 들어가 있어. 난 전화할 때가 있어. 지아는 내릴 준비를 하다가 문득 물었다. 집에서도 항상 통화하시잖아요? 혜진은 침묵했다. 얼굴이 조금 진지해졌지만 이내 감정을 억누르고 간단히 대답했다. 그냥 들어가. 아이는 마치 쫓겨나듯 차에서 내려 현관으로 향했다. 혜진은 차에 남아 지아가 얼마나 빨리 자신의 말을 듣지 않게 되었는지, 어떻게 자신의 존재에 저항하기 시작했는지 곱씹었다. 지아는 집에 들어와 자신의 방으로 가서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다. 속에서 천불이 났다. 외로움이 썰물처럼 밀려왔다. 아빠는 곁에 없었고 혜진이라도 곁에 있으려 노력할 수 있었겠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민주는 늦게 귀가했다. 길고 힘든 하루였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업무의 중압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부엌에 들어서자 정막만이 그를 맞이했다. 평소라면
딸아이의 웃음소리나 부엌에서 나는 소리, 혹은 목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지금은 텅 비어 있었다. 혜진은 언제나처럼 찻잔을 들고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보자 미소를 지었다. 여보,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녀가 의자에서 일어나 그를 안으며 말했다. 민준도 마주 않았지만 생각은 딴 곳에 있었다. 혜진에게 집중하려 했지만 무언가가 그를 괴롭혔다. 그녀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그가 물러섰다. 나도 그래. 근데 지아는 왜 저녁을 안 먹어? 민준이 빈 식탁을 둘러보며 물었다. 혜진은 한숨을 쉬며 다시 자리에 앉아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또 나한테 토라졌어요. 그녀가 작게 한숨 쉬며 말했다. 민준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딸과의 관계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떻게 상황을 바로잡아야 할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나쁜 아빠가 아니었다. 어쩌면 일과 피로의 희생양일지도 몰랐다. 그는 말없이 위층 지하의 방으로 향했다.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춰 귀를 기울였다. 정막 너머로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노크했다. 지아, 아빠야. 안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고 허락을 받은 후 문을 열었다. 지아의 방은 어둑했다. 침대 머리맡의 스탠드 불빛만이 분홍색 담요가 덮인 침대 모퉁이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아이는 웅크리고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가 다가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자신의 피로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무슨 일이야? 왜 저녁 안 먹어? 너무 엄하게 들리지 않도록 노력하며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약간의 긴장이 섞여 있었다. 지아가 그를 향해 돌아 누웠을 때 그는 아이의 눈이 울어서 붉어진 것을 보았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끌어안고 가슴에 머리를 묻었다. 아빠, 학교 끝나고 새엄마가 데리러 오는 거 싫어요. 지아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주는 혜진에 관한 이야기일 때마다 가슴이 찔리는 듯 했다. 지아가 새엄마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알았지만 아이의 양육이 이렇게 힘들어진 것에 자신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빠는 일이 많잖아. 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적절한 말을 찾으려 애썼다. 나도 너랑 시간 보내고 싶어. 하지만 너도 이해해 주렴. 지아가 몸을 떼어냈다. 실망과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빠는 이제 나한테 전혀 관심 없잖아. 그녀가 속삭였다. 목소리에는 감당하기 힘든 서러움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돌아 누워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했다. 더 이상 못 참겠어. 지쳤단 말이야, 아빠. 민주는 어둠 속에 앉아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이의 말이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다. 그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 순간 다가가 안아줄 힘조차 없었다. 그는 마치 낯선 사람처럼 딸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미안하다. 그가 조용히 말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그의 말은 공허했고 아무런 힘이 없었다. 지아는 그 말에서 어떤 위로도 느끼지 못했다.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중얼거렸다. 아빠는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라. 그 여자는 날 미워하는데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 민주는 내면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지만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몰랐다. 그저 옆에 앉아 무기력함이 짓누르는 침묵을 견딜 뿐이었다. 지아의 울음소리가 점차 잦아들자 그는 일어섰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방을 나갔다.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혜진은 부엌에 앉아 있었다. 찻잔은 이미 식어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얘기는 잘 됐어요? 그녀가 익숙한 그 긴장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걱정뿐만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어쩌면 초조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민주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찻잔을 들었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그의 눈빛은 평소처럼 공허하고 지쳐 있었다. 쉽지 않네. 그가 씁쓸하게 대답했다. 내가 관심을 더 주길 바라는데 난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또 삐진 거야. 혜진은 대답을 고르는 듯 고개를 기울였다. 그녀는 자신의 교육 방식이 아이에게 너무 가혹하다거나 자신의 존재 자체가 아이에게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혜진은 민준의 말을 못 들은 척하며 말했다. 지아는 그냥 당신이 일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와 조금 멀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민준은 침묵했다. 혜진은 차를 계속 마셨고 그는 가슴에 중압감을 느꼈다. 이 집에는 너무나 많은 공허함과 말하지 못한 것들이 쌓여 있었다. 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혜진을 사랑했지만 그녀와 지아의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졌고 자신은 좋은 아빠와 남편이 동시에 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그는 혜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뭔가 해야 해.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혜진은 고개만 끄덕였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순간 민주는 둘 사이에도 깊은 구렁텅이가 생기고 있음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지아가 일어났을 때 방은 어둡고 조용했다. 기지개를 켜며 시계를 보니 이미 늦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불안감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밖은 평소와 같았다. 맑은 하늘, 조용한 아침. 하지만 집안에 무언가 빠진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부엌으로 내려가니 혜진이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잘 잤니? 혜진이 말했지만 지아는 대꾸도 하지 않고 맞은편에 앉았다. 아빠 어딨어요? 지아가 불안함을 숨기지 않고 물었다. 혜진은 컵을 내려놓고 차가운 비웃음을 머금은 채 잠시 그녀를 응시했다. 며칠 출장 가셨어. 그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빠 일이 항상 바쁘다는 건 알았지만 매번 그가 떠날 때마다 버림받은 기분이 들었다. 마치 그가 자신의 인생에서 증발해버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빠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에 익숙해질 수 없었고 왜 항상 떠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또요? 지아가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쳤다. 혜진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한숨을 삼키고 지아를 쏘아보았다. 마치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눈빛이었다. 그래, 또. 그녀가 눈을 가늘게 뜨며 짜증스럽게 말했다. 일하러 가셨어. 불만 있니? 지아는 가슴에 무거운 것이 얹힌 듯했다. 혜진의 무심한 태도를 견딜 수가 없었다. 항상 침착하고 무관심한 태도. 혜진은 지아가 아빠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도 걱정하지도 않는 것 같았다. 저를 이해 못하시는 거예요? 지아가 주먹을 쥐며 울먹였다. 왜 아빠는 항상 떠나냐고요? 왜 아줌마는 저랑 조금도 시간을 같이 안 보내줘요? 왜 난 항상 혼자여야 해요? 혜진이 다시 그녀를 쳐다보았다. 눈빛에는 동정이나 연민은 없었고 오직 지루함 뿐이었다. 맙소사, 너 이제 어린애 아니잖아. 그녀가 코웃음 치며 대답했다. 아빠한테 매달릴 나이는 지났어. 그이는 일하고 있잖아. 너도 아빠 없이 사는 법을 좀 배워야지. 지아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다.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아줌마 없었을 때가 훨씬 좋았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소리쳤다. 혜진은 눈썹을 살짝 치켜떴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아는 뒤돌아 부엌을 뛰쳐나갔다. 무거운 공기가 뒤에 남았다. 방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서서 이를 악물고 진정하려 애썼다. 왜 항상 이래야 해? 그녀는 생각했다. 민주는 너무 멀리 있었고 혜진과의 생활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감정을 추스르려 했지만 매일이 더 힘겨워졌다. 그녀는 뺨에 눈물을 닦고 침대로 향했다. 매일매일이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는 전쟁터 같았다. 하지만 아빠의 관심이 필요한 그녀가 어떻게 싸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아, 내려와. 갑자기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상했다. 지아는 다시 거울을 보고 눈물 자국을 닦은 뒤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놀랍게도 부엌에는 혜진이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었고 식탁에는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토스트와 달걀 프라이, 그리고 따뜻한 코코아였다. 혜진은 마치 지아가 뭔가 말하기를,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쳐다보았다. 이게 무슨 꿍꿍이지? 그냥 아침 차려줘서 고맙다고 하면 돼. 혜진이 말했다. 나한테 내 문제를 화풀이 하지 않으면 모든 게 쉬워질 거야. 예의 바르게 굴고 이유 없이 화내지 않는 법을 배우면 우리도 잘 지낼 수 있어.
지아는 혜진의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서 있었다. 속에서 감정이 끌어올랐다. 왜 이렇게 힘든 거지? 그녀는 생각했다. 강해지는 법을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혜진을 마주할 때마다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혜진은 계속해서 그녀를 응시하며 마치 아이가 어떻게 나올지 시험하는 듯했다. 지아는 호흡이 점점 가빠지는 것을 느꼈다. 혜진의 모든 말에 대답할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다. 이런 상황에 익숙해지고 싶지 않았다. 견딜 수 없었다. 저 오늘 학교 안 갈래요. 지아가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혜진이 소파에 앉아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 민준의 이름이 떴다. 그녀는 한숨을 쉬고 입술에 립스틱을 닦아냈다. 네, 여보. 전화를 받으며 걱정스럽고 속상한 척 연기했다. 당신 어때? 괜찮아?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아는? 다 괜찮은 거야? 혜진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억지로 짜낸 눈물을 흘리며 서운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여보,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였다. 내가 당신 딸이랑 잘 지내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앤 내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오늘은 학교도 안 가겠대요. 내가 뭘 해도 무시해요. 정말 못해 먹겠어요. 당신이 출장 갈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너무 걱정하지 마. 민준이 말했다. 내가 돌아가서 얘기해 볼게. 다 괜찮아질 거야. 혜진은 몸의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진심 어린 미소는 아니었지만 민준이 알아서 처리할 거란 걸 알고 있었다. 모든 게 계획대로였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다. 당신이 최선을 다할 거란 거 알아요, 여보.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냥 내가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그래요. 다 잘 될 거야. 민준이 확신을 주며 대답했고 그들은 통화를 마쳤다. 전화를 끄는 혜진은 한숨을 쉬었고 얼굴에는 다시 그 긴장된 미소가 돌아왔다. 민준과의 결혼 생활은 열정적이지 않았고 그녀가 원하던 것을 주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역할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가 떠나면 그녀는 본래의 자신이 되어 민준과의 관계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서 일어나 지아의 방으로 향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지아가 눈을 감고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이 보였다. 자는 것 같았지만 혜진은 아이 역시 긴장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물 한 잔과 수면제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지아, 나직이 불렀다. 지아의 얼굴이 살짝 창백해지는 것을 보고 그녀는 비웃었다. 의사 선생님이랑 통화했어. 혜진이 침대로 천천히 다가가며 말했다. 비타민 먹어야 한대. 다시 아프고 싶지 않지. 그렇지. 지아는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그녀는 천천히 알약을 받아 먹었다. 혜진은 그 약을 먹고 난 뒤 일어나는 일에 대해 절대 책임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알약을 삼킨 후 지아의 눈이 감겼고 몇 분 지나지 않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혜진은 침대맡에 서서 미소를 지으며 컵을 협탁에 놓았다. 이제 모든 처리가 끝났다. 혜진은 침실로 향하며 문을 닫았다. 몸 안에서 흥분이 고조되는 것을 느꼈다. 다른 무언가에 대한 갈망이 피어올랐다. 이제 그녀의 관심은 온전히 다른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어 번호를 눌렀다. 안녕 자기. 거울 앞에 서서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가사 도우미 아줌마 퇴근했어. 애한테는 수면제 먹였고. 기다리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장난스럽고 유혹적이었다. 그가 곧 올 것이라는 생각에 기다리기 힘들 정도였다. 이런 순간이 오면 그녀는 인생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고 자유와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얻은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애인에게 문을 열어주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는 키가 컸고 어두운 눈동자는 언제나 그녀를 끌어당겼다. 그가 다가오자 그녀는 즉시 그의 목에 팔을 감았다. 그의 입술이 목에 닿자 다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뜨거운 밤을 보낸 후 두 사람이 침대에서 쉬고 있을 때 상우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그녀에게 돌아 누웠다. 있잖아. 그 계집애 어떻게 좀 해야 해. 그가 혜진을 쳐다보며 말했다. 안 그러면
남편이 죽었을 때 유산이 걔한테 다 갈 거고 넌 그 애를 계속 참아줘야 해. 그런 걸 원하진 않잖아. 안 그래? 혜진은 침묵했다. 상우가 이렇게 대놓고 말할 줄은 몰랐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민준의 유산은 상당했고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 어떻게 그 돈을 차지할 수 있을지 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터였다. 내 말이 맞아. 미처 거기까진 생각 못했네. 혜진이 옆으로 돌아 누우며 조용히 말했다. 병원 당직 때 내가 뭐 좀 알아볼게. 상우가 살짝 웃으며 말을 이었다. 걱정 마. 해결책을 찾을 테니까. 혜진도 마주보고 웃었다. 이것은 그들의 미래에 대한 첫 번째 모의도 마지막 모의도 아니었다. 그녀는 힘이 솟는 것을 느꼈다. 자신감이 넘쳤다. 인생의 모든 단계, 모든 움직임이 그녀를 원하는 목표로 이끌고 있었다. 민준이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집안은 고요했다. 마침내 집에 왔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딸과 혜진 사이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애써 그런 생각을 밀어내려 했다. 집에 들어와 외투를 벗고 거실로 가니 지아가 소파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다. 아이는 고개를 들더니 그에게 달려왔다. 아빠,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지아가 소리치며 그를 껴안았다. 민주는 딸을 꼭 안으며 따뜻한 체온과 진심 어린 기쁨을 느꼈다. 나도 보고 싶었단다, 우리 딸. 그가 부드럽게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혜진 아줌마는? 지아는 피곤한 듯 한숨을 쉬며 눈을 굴렸다. 아마 아직 잘 걸려. 짜증 섞인 목소리였다. 잘 됐네. 그가 미소 지으며 딸에게 몸을 숙였다. 그럼 우리끼리 얘기할 시간이 있겠구나. 그는 딸의 손을 잡고 아이 방으로 향했다. 언제나처럼 민주는 딸을 지지하고 대화하며 무엇이 아이를 괴롭히는지 알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방에 들어오자 민주는 문을 닫고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건 널 위한 선물이야. 그가 상자를 건네며 말했다. 지아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상자를 받아 열었고 반짝이는 보석이 박힌 예쁜 팔찌를 보고 탄성을 질렀다. 제일 좋은 걸로 골랐어. 딸의 반응을 보며 민준이 기뻐했다. 아빠, 고마워요. 지아가 뛸 듯이 기뻐하며 그를 껴안았다. 정말 예뻐요. 민주는 딸의 기뻐하는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지아는 팔찌를 차보고 빛에 비추어 보며 즐거워했다. 하지만 곧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지아가 갑자기 심각해졌다. 민주는 오랫동안 묵혀왔던 대화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근데 지아, 너 왜 며칠 동안 학교 안 갔니? 학교는 가기로 약속했잖아. 중요한 거 알지? 지아는 고개를 숙였고 얼굴이 슬퍼졌다. 그녀는 초조하게 팔찌를 만지작거렸다. 아빠가 출장 가고 혜진 아줌마가 데려다 주는 거 싫어요. 그녀가 눈물을 참으며 고백했다. 아빠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민주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잦은 출장 때문에 지아가 힘들어한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은 몰랐다. 일 때문이라는 거 알잖니. 어쩔 수 없어. 그가 말을 고르며 잠시 멈췄다. 이해하지 우리 딸? 지아는 눈을 들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그녀가 기어들어가듯 말했다. 다신 안 그러겠다고 약속할게요. 민주는 안도감을 느꼈지만 의구심은 여전했다. 그는 딸을 끌어안았다. 좋아. 그가 아이를 꼭 안으며 말했다. 왜냐하면 며칠 뒤에 아빠가 또 출장을 가야 하거든. 그래도 잘 지낼 수 있지. 응? 또요. 지아가 고개를 떨구며 실망스럽게 말했다. 그래. 그가 무겁게 한숨 쉬며 대답했다. 힘들겠지만 넌 강한 아이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지아는 침묵했다. 그러다 갑자기 아빠를 향해 돌아서더니 속삭였다. 아빠가 떠나면 새엄마가 또 약을 줄 거예요. 저 좀 구해주세요. 민주는 얼어붙었다. 그 말은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았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뭐라고 했니?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심각하고 긴장되었다. 지아는 아빠의 반응에 놀라 뒤로 물러섰다. 민준의 머릿속에서 집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내와 딸 사이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랐지만 이 말을 들은 이상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아, 민주는 침대에 앉아 부드럽지만 불안이 가득 찬 목소리로 물었다. 약을 준다니? 무슨 약? 언제부터? 지아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녀가 겨우 입을 떼며 말했다. 민주는 일어섰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고 뇌가 정보를 처리하느라 바쁘게 돌아갔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다. 딸에 대한 사랑과 보호 본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솟구쳤다. 지아, 무슨 일인지 전부 말해봐.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야겠어.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어. 지아는 아빠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더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고개를 들어 조용히 말했다. 그 약을 먹으면 금방 잠이 쏟아져요. 왜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먹기 싫은데 아줌마는 꼭 먹어야 한대요. 민주는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머릿속이 뒤집혔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상황을 감시하기로 결심했다. 아빠한테 말하길 잘했어.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빠가 다 알아볼게. 넌 안전해. 누가 널 해치게 두지 않을 거야. 그는 일어나 방문으로 향하며 가슴을 채우는 불안감을 느꼈다. 이제부터는 의심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무언가 잘못되어 있었고 그는 기필코 진실을 밝혀낼 작정이었다. 민주는 사무실에 앉아 몰래카메라 설치 업체의 정보를 띄워놓은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방금 전문가와 통화를 마친 참이었다. 그는 생각에 잠겨 목덜미를 문지르며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딸 지아가 약에 대해 속삭였을 때 그는 아내 혜진이 어떤 짓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지만 모든 정황이 그가 행동에 나서야 함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냥 넘기기엔 너무나 중대한 문제였다. 때마침 혜진은 평소처럼 피부관리숍에 갔다. 민주는 이 기회를 이용해 전문가들을 불러 집에 카메라를 설치하게 했다. 혜진이 눈치채게 할 수는 없었다. 전문가가 작업을 마쳤을 때 민주는 시계를 확인했다. 혜진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그와 딸은 들키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민주는 카메라를 확인하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했다. 이제 그가 다시 출장 가는 날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완벽합니다. 전문가가 마지막 몰래 카메라를 덮으며 웃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기쁘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그가 배웅하며 말했다. 이걸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겠군요. 준비가 끝나자 민주는 혜진과 저녁 외식을 하기로 했다. 그녀의 행동을 관찰하며 답을 얻을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다. 외출 준비를 할 때 지아는 방에 있었고 베이비시터가 돌봐주기로 했다. 지아, 우리 저녁 먹고 올게. 지아는 눈을 들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계속 이상한 행동을 보였고 민주는 딸이 점점 마음을 닫고 있음을 느꼈다. 집안일로 아이가 고통받는 게 가슴 아팠지만 반드시 진상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네, 다녀오세요. 작게 말하는 지아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민주는 느꼈다. 그는 다시 현관으로 내려가 기다리고 있는 혜진에게 갔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지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가 여전히 외모에만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며 경계심을 느꼈다. 그녀가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건 알았지만 둘 사이의 공허함은 여전했다. 준비됐어? 그가 물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나지 않길 바랐다. 혜진은 돌아서서 미소 지으며 그의 옷차림을 칭찬했다. 네, 가요. 그녀가 문 쪽으로 발을 옮기며 대답했다. 곧 그들은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지만 공기 중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다. 민주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미소는 너무 자기적이었고 눈은 예전처럼 빛나지 않았다. 오늘 어땠어? 민준이 가볍게 대화를 시도했다. 혜진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메뉴판을 집어들었다. 다 좋았어요. 그녀가 메뉴판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피부과랑 스파 다녀왔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늘 똑같죠 뭐. 하지만 민주는 혜진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녀의 제스처, 말투 하나하나를 관찰했다. 모든 대답이 너무 모호했다. 당신이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 같아 다행이네. 그가 말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혜진이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지만 진심이 아니었다. 당연하죠. 저도 힐링이 필요하니까요. 그녀가 변명하듯 대답했다. 당신도 가끔은 좀 쉬어요, 여보. 맨날 일. 그거 건강에 안 좋아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에서는 불길이 타올랐다. 일이 중요한 건 알지만 집안일을 잊을 정도로 자주 집을 비웠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당신 말은 마치 우리한테 다른 시간은 없는 것처럼 들리네. 민준이 감정을 숨기지 않고 말했다. 난 이제 좀 달라지고 싶어. 당신이랑 지아가 뒷전이라고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혜진의 얼굴이 살짝 창백해졌다. 당신 또 시작이에요? 그녀가 차갑게 물었다.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지아한테 쏟는 그 끊임없는 관심 좀 지겨워요. 걘 관심 받으려고 당신을 조종하는 거라고요. 민주는 그녀의 말에 몸이 굳는 것을 느꼈다. 아내와 딸 사이에 끝나지 않는 관심 쟁탈전에 지쳐가고 있었다. 조종이라니. 그가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다. 하지만 일어나는 일을 무시할 순 없어. 지아가 변해가는 게 보여. 아이가 힘들어하는데 내가 모른 척할 순 없잖아. 혜진이 즉시 고개를 들었다. 눈이 가늘어졌다. 내 입장은 알잖아요, 여보. 그녀가 싸늘하게 말했다. 나한테 그렇게 의심스러운 눈초리 보내지 말아요. 난 우리를 위해서, 당신 딸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요. 그는 둘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말은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줄 뿐이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민주는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설치해둔 CCTV만이 유일한 해답이었다. 아침은 평소처럼 시작되었지만 민주는 오늘이 특별한 날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부엌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지아가 나타났다. 좋은 아침, 우리 딸. 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그는 아이를 지켜봤지만 생각은 딴 곳에 가 있었다. 지아는 아빠를 보자마자 눈이 반짝였다. 아빠! 그녀가 달려와 아빠의 목을 끌어안았다. 오늘 집에 있는 거예요? 미안해.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출장을 가야 해. 하지만 걱정 마. 금방 올 거야. 지아는 조금 실망했지만 언제나처럼 아빠의 말을 전적으로 믿는 아이의 표정으로 돌아왔다. 아빠, 그럼 학교 데려다 줄 거예요? 그녀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다. 약속했잖아요. 민주는 아이의 걱정스런 얼굴을 보고 살짝 웃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윙크했다. 그럼 안 잊었지. 학교 데려다 주고 공항으로 갈게. 그가 무거운 마음을 숨기며 대답했다. 지아는 기뻐 소리치며 준비하러 방으로 뛰어갔다. 민주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기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자신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는 어린 딸의 모습을 오래도록 마음에 담아두게 될 것 같았다. 지아가 옷을 다 입고 내려와 식탁에 앉아 죽을 먹는 동안 민주는 준비를 계속했다. 그의 시선이 맞은편에 앉은 혜진에게 머물렀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오늘 가는 거예요? 혜진이 눈을 들지 않고 물었다. 민주는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다. 며칠 다녀올 거야. 늘 그렇듯이. 혜진은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한숨만 쉬었다. 민주는 그녀가 자신의 부재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했지만 잠시나마 우리가 다시 함께라는 느낌, 진짜 부부 같은 느낌을 받고 싶었다. 하지만 그런 건 이미 사치였다. 알았어요. 그녀는 그에게 별 관심을 두지 않고 말했다. 민준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아내의 이런 냉랭한 태도에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 의무는 쌓여만 가는데 어떻게 물어야 할지, 둘 사이에 생긴 벽을 어떻게 허물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다 잘 될 거야.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말했지만 확신은 없었다. 금방 다녀올게. 딸을 차까지 바래다 주며 그는 딸을 두고 떠날 때마다 느끼는 가슴 통증을 느꼈다. 지아는 뒷좌석에 탔고 그는 앞좌석에 탔다. 문을 닫기 전 딸을 꼭 안아주었다. 지아,
걱정 마. 학교에 거의 도착했을 때 그가 말했다. 다 괜찮을 거야, 약속할게. 지아는 그에게 안겼고 불안해 보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요? 아이의 목소리가 너무나 진실해서 민주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물론이지. 감정을 숨기려 애쓰며 대답했다. 걱정 마. 아빠가 항상 곁에 있잖아. 민주는 딸을 안고 정수리에 입을 맞췄다. 죄책감이 가슴을 찔렀다.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딸과 작별하고 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생각이 멈추지 않았다. 인생이 사랑하는 일과 나날이 무너져가는 가족, 두 개의 세상으로 쪼개진 지 오래였다.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었다. 공항에서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가 이륙한 뒤에도 민주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집과 지하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비밀과 침묵을 간직한 혜진과 단둘이 남겨진 딸을 생각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한 후 민주는 재빨리 정장으로 갈아입고 비즈니스 미팅에 나갔다. 악수, 명함 교환, 숫자 논의 등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협상이 길어질수록 끝이 안 보일 것만 같았다. 민주는 지쳤지만 버텨야 했다. 이 계약은 회사의 미래에 결정적이었고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다. 이 프로젝트가 저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가 파트너들을 보며 말했다. 협력을 기대하며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결의와 자신감은 높이 평가합니다. 파트너 중 한 명이 웃으며 대답했지만 표정엔 감정이 없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민주는 가슴이 조여왔다. 단순한 긴장이 아니었다. 여기서 시간을 끌면 계약뿐만 아니라 평판까지 이룰 수 있었다. 기한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모든 것이 이 순간에 달려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서명합시다. 몇 분의 침묵 끝에 계약서의 서명이 이루어졌다. 모든 게 끝났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생각은 다시 집과 지아에게로 돌아갔다. 귀갓길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서둘러 호텔 방으로 향했다. 호텔 방에서 민주는 노트북을 열고 집에 설치한 CCTV에 접속했다. 심장이 빨라졌다. 화면이 켜지자 딸 지아가 침대에 앉아 잠잘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였다. 혜진이 물 한 잔과 알약을 들고 화면 안으로 들어왔다. 민주는 눈을 가늘게 뜨고 지켜봤다. 이미 익숙해진 장면이었다. 혜진이 지아에게 약을 주고 있었다. 하지만 저게 도대체 무슨 약이란 말인가? 혜진아, 그게 무슨 약이야? 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화면 속 혜진이 아이에게 물컵을 내밀었다. 입 벌려. 삼켰는지 보여줘. 혜진이 엄하게 말했다. 민주는 인상을 찌푸렸다. 가슴이 아팠다. 지아는 순순히 입을 벌려 알약을 삼키고 입안을 보여주었다. 좋아. 혜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자렴. 다 괜찮아.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지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충격을 받았다. 혜진이 너무나 태연하게 행동하는 것이 소름 끼쳤지만 더 걱정되는 건 그녀가 고의로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혜진이 방을 나가자 민주는 다시 화면을 보았다. 아내가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웃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에는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새로운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귀를 기울였다. 나 다시 자유야. 기다리느라 목 빠지는 줄 알았어. 민주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끔찍하게 잘못되어 가고 있었다.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지? 그는 계속 지켜보기로 했다. 잠시 후 낯선 남자의 형상이 나타났다. 아내가 오빠라며 소개했던 상우였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다. 혜진과 상우가 격렬하게 키스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이런 젠장! 그는 분노로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 입을 틀어막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상우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혜진에게 건네주며 둘이 웃음을 터뜨렸다. 이 약이면 꼬맹이는 식물인간이 될 거야. 그 다음엔 네가 알아서 처리해. 상우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민주는 심장이 옥죄어 오는 것을 느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미친. 그는 머리를 감싸쥐며 중얼거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더러운 연극을 하는 척했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해야 했다. 1초도 지체할 수 없었다. 집에 도착한 민주는 안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방은 어둡고 무덤처럼 조용했다. 그는 불을 켰다. 침대에 있는 혜진과 상우가 보였다. 그들은 끓는 물에 댄 듯 벌떡 일어났다. 혜진의 얼굴과 눈에 공포가 서렸다. 내 딸한테 무슨 약을 먹인 거야? 민준이 분노를 폭발시키며 상우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상우는 양팔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당황한 눈치였다. 그냥 수면제예요. 애 푹 자라고. 혜진이 울먹이며 변명했다. 지아한테 해로운 거 아니에요. 민주는 협탁 위에 놓인 약병을 보았다. 상우가 가져온 것이었다. 저게 무슨 약이냐고. 민준이 약병을 가리키며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함쳤다. 방 안에는 팽팽한 침묵이 흘렀다. 혜진과 상우가 서로 눈치를 보며 변명거리를 찾는 게 보였다. 다시 묻는다. 저게 뭐냐고. 그의 고함 소리가 방 안에 메아리 쳤다. 민주는 상우를 놓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서 가서 얘기해. 민준이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혜진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여보, 오해예요. 용서해줘요. 다 이 사람이 시킨 거예요. 그녀가 상우를 가리켰다. 상우는 눈을 깜빡이며 황당해했다. 네가 그 계집애 없애고 싶다며. 난 그냥 도와준 것뿐이야. 민주는 귀를 의심했다. 감정이 요동쳤지만 방금 들은 말보다 더 끔찍한 것은 없을 것 같았다. 경찰이 혜진과 상우를 연행해 간 후 민주는 겨우 힘을 내어 딸의 방으로 갔다. 지아는 아무것도 모른 채 천사처럼 자고 있었다. 그는 다가가 이마에 입을 맞추고 속삭였다. 미안해, 아가. 널 믿지 못해서 미안해. 다음 날 아침 그는 의사를 불렀다. 의사는 딸에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확인해 주었다. 아이는 괜찮습니다. 의사의 말에 민주는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다. 그는 지아가 침대에 앉아 기지개를 켜고 있는 방으로 돌아갔다. 아빠! 지아가 그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다. 민주는 미소 지으며 딸을 꼭 안아주었다. 이제 그 여자는 없을 거야. 그가 씁쓸함을 감추며 말했다. 지아는 기쁘게 그를 껴안았다. 걱정 마세요. 이제 제가 아빠 지켜줄게요. 아이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에 민주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딸을 더 꽉 껴안았다. 딸이 자랑스러워 견딜 수 없었다.